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요, 아무리 스스로 도우려 해도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집이 문제가 돼서 어머니 신분이 족쇄가 돼서 글 한 줄 잘 쓴 게 죄가 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붓 한 자루를 쥔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 붓이 소년을 살렸는지 죽였는지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입니다. 전라도 남원 고을. 판소리의 고장, 춘향전의 고장으로 알려진 그곳이에요.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고을이라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안에도 세상 모든 불공평함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고을 관아에 관비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은 복래. 관아 소속 노비였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복래에게는 하나뿐인 낙이 있었어요. 아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닮아 눈빛이 맑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닮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글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돌쇠가 처음 글자를 접한 건 8살 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을 쓸다가 아전이 버린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어요. 거기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돌쇠는 그게 뭔지 몰라서 아전한테 물었어요. 아전은 귀찮다는 듯 휙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그날 이후로 글자에 눈이 뜨인 거예요. 서당 담장 밖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노비아이가 서당에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담장 밖에 쪼그려 앉아 훈장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어요. 돌쇠는 그렇게 글을 배웠습니다. 훔쳐 들으며 혼자 익히며 밤이면 나뭇가지 하나 들고 마당에 나가 달빛 아래 흙바닥에 글자를 썼어요. 어머니 복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두 갈래로 찢겼습니다. 기특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 아이가 글을 알면 어떻게 될까? 노비 아이가 글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세상이 아닌데. 돌쇠가 16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고을에 향시방이 붙었어요. 돈의 인재를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방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시험 보고 싶어요. 복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입을 막았어요. 이 녀석아,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어머니, 저 글을 압니다. 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글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누구 아들이냐고. 그게 문제야. 돌쇠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에 나가 달빛 아래 흙바닥에 또 글자를 썼어요.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돌쇠는 혼자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래는 말리지 않았어요. 말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아들 손에 아침밥 싸 들려주고 등을 밀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험장에 앉은 돌쇠는 떨리지 않았어요. 묘했습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며 담장 밖에서 듣던 것들이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 손에 잡혔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어요. 멈추지 않고. 결과는 장원이었습니다. 채점관이 처음엔 그냥 좋은 글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작성자를 확인하러 명단을 펼쳤다가 굳었습니다. 돌쇠. 관비 복래의 아들. 관아 소속 노비. 채점관이 사또한테 보고했어요.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리고 고을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비가 시험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나라 법도를 어긴 거라고. 이런 자를 그냥 두면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고.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어른이 사또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 자를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고을 체면이 서지 않소. 사또는 그날 오후에 돌쇠를 잡아들였습니다. 동원 마당에 끌려 나온 돌쇠는 16살이었어요. 마르고 작은 몸이었습니다. 형리들이 형틀에 묶었어요. 복래가 마당 밖에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제발이요. 제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아전이 복래를 막아섰어요. 밀쳐냈습니다. 곤장이 내려졌습니다. 돌쇠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긁었습니다.
글자를 쓰듯이. 그게 돌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복례는 담장 밖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원장터를 지나던 나그네가 장터 한켠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봤어요. 회색 두루마기에 대나무 삿갓. 나그네는 발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인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복례는 처음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그네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결국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글을 배운 것부터 시험을 본 것까지. 장원이었는데 곤장을 맞았다는 것까지. 나그네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아드님이 쓴 답안지 지금 있소? 복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그네를 처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최정관이 버린 걸 제가 주었어요. 복례는 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답안지였어요. 나그네는 두 손으로 받아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어요. 중간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읽기도 했어요. 다 읽고 나서 나그네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안지를 접어 품에 넣었어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나그네님은 누구십니까? 나그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동원에 가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향시 시험장 관리인을 찾아갔어요. 술 한 잔 건네며 말을 풀었습니다. 시험장 입장 명단을 확인했어요. 돌쇠가 시험장에 들어온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규정 어디에도 신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신분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 향시를 주관한 감관을 찾아갔어요. 감관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나그네가 법전 조항을 줄줄 읊어대자 당황했습니다. 향시 응시 자격에 신분 제한 조항이 있소? 감관은 대답을 못했어요. 곤장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쳤소? 그것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돌쇠가 쓴 답안지를 다시 펼쳤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16살 소년이 담장 밖에서 훔쳐 배워 쓴 글이었어요. 문장이 거칠었지만 생각이 깊었습니다. 뜻이 선명했어요. 나그네는 그 답안지를 품에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원 마당에 사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전들이 일과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나그네가 동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 손에는 마패, 둥글고 납작한 청동패의 말 3마리, 다른 손에는 돌쇠의 답안지. 마당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굳었어요. 양반들 몇이 마당 한쪽에 있다가 뒷걸음쳤습니다. 박문수가 대청으로 올라서며 말했어요. 어제 이 마당에서 곤장을 친 것 내가 다 들었다. 사또가 입을 열었어요. 어사또 저자는 노비 신분으로 시험장에 들어온 자이요. 법도를 어긴 것이니. 박문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법전을 가져와라. 장부가 왔어요. 박문수가 직접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향시 응시 자격의 신분 제한 조항이 어디 있소? 짚어보시오.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소. 어디에도 없소. 박문수가 돌쇠의 답안지를 높이 들었어요. 이건 이 고을 향시 장원 답안지요. 쓴 사람이 노비 아들이라는 이유로 곤장을 쳤소. 법에 없는 죄로 사람을 친 거요. 그게 법도를 어긴 거요? 아니면 이 소년이 법도를 어긴 거요?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법전 어디에도 글 쓰는 것이 신분을 가린다는 조항은 없소. 내가 어제 친 것은 소년이 아니라 나라의 법도요.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원 한켠 곤장 맞은 몸으로 엎드려 있던 돌쇠한테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사가 왔다고. 사또가 무릎 꿇었다고. 돌쇠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어요. 돌쇠가 고개를 돌렸어요.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든 것을 돌쇠 앞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쓴 답안지였습니다. 돌쇠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잘 썼다. 딱 2마디였어요.
하지만 돌쇠는 그 두 마디가 뭔지 알았어요. 담장 밖에서 수년을 쪼그려 앉아 훔쳐들은 시간들. 달빛 아래 흙바닥에 혼자 글자를 그은 밤들. 시험지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붓을 잡았던 그 떨림.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그 사이 복례가 달려왔어요.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박문수는 이미 동원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회색 두루마기 나그네가 암행어사 박문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돌쇠 이야기가 훗날 가면까지 올라가서 돌쇠는 결국 양인 신분을 얻었다는 것도요. 담장 밖에서 훔쳐들은 글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요. 그 글을 알아봐준 사람이 바꾼 거예요. 박문수는 늘 그랬어요.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세상의 법이 법대로만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법대로. 딱 그것만.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이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